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이 장시성에서 운영 중인 대형 리튬 공장에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3%를 차지하는 초대형 광산을 최소 3개월 이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리튬의 공급 과잉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2년 넘게 공급 과잉에 시달려온 업계 입장에선 주요 공급망의 생산 중단이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경우 양극재와 전해질, 리튬 등 가공업체의 수익성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의 공급 개혁안 등의 호재가 맞물리며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이드로 리튬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은 각각 2.77%와 8.3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양식품이 미국 내 아시아 다이닝 레스토랑 판다 익스프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양식품과 판다 익스프레스가 협력의 일환으로 다이너마이트 스위트 앤 사워 치킨을 미국 판다 익스프레스 일부 매장에서 오는 10월 7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북미를 넘어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다 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불닭 소스의 전설적인 매운맛이 판다 익스프레스의 인기 메뉴를 새롭게 탄생시켰다며 특히 젠지 세대를 비롯해 매운맛을 즐기는 고객들이 열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닭 소스의 글로벌 확장 기대감에 삼양식품의 주가는 3.23% 상승한 150만 2천 원에 불닭 소스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S&D의 주가도 6.23%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실적이 반영되기 전임에도 3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두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하반기엔 역대 최고 분기 실적까지 기대되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은 베이비 몬스터의 음원 호조세 및 MD 매출의 가파른 성장 지속이라고 전했습니다. YG는 저연차와 고연차 아티스트가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블랙핑크의 활동 없이도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가 활동을 이어가고 3분기부터 블랙핑크 월드 투어의 온기가 반영된다면 모든 부문에서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역대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1.91% 상승한 10만 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달바글로벌의 이번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오보행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달바글로벌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와 66% 증가했음에도 시장 기대치에는 약 19%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달바글로벌의 러시아 B2B 물량 선정이 3분기로 지연됐고 7월 세금의 추가 납부로 약 50억 원가량의 일회성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오보행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달바글로벌은 오는 22일 전체 발행 주식수의 16.2%에 해당하는 보호예수 물량 195만 5,709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기도 했고 신규 상장 기업 특성상 오버행 부담도 있으나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란 점에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성장률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달바글로벌의 주가는 19.87% 하락한 19만 1,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CPI를 앞두고 시장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 3,223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다만 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3,199포인트, 3,200포인트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내 금방 이 낙폭을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오늘 3,220포인트를 계속해서 3,200포인트 위로 올라서려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결국 마감장에서는 3,20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키워가는 장중의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805포인트 일중 저점 터치 이후에 이날 계속해서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813포인트가 오늘 일중 고점이었고요. 811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좀 크게 입지는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2,2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기관은 2,1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오늘 1,4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닥에서는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530억 원, 기관의 경우에는 4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9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2차 전지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죠. 이 CATL 측에서 중국의 장시성에 있는 이 리튬 공장을 최소 3개월 동안 중단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중단되는 양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약 3%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도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9%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간 2년 넘게 리튬에 대한 공급 과잉이 이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리튬 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주들까지 영향을 받아가면서 강세 흐름이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의 구조조정, 2차 전지주들까지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이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29.7%를 확보를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비아드인데요. 점유율은 7.5%밖에 되지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가량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위 한 20%가량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율에서는 차이가 꽤 나는 편이죠. 9.3%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국내 배터리 3사를 합쳤을 때 점유율 같은 경우는 37.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이 강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CATL 같은 경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비아디도 최근에 시장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 과도한 공급과 그 저렴한 가격 덕분이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켰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 가격, 그러니까 이 출혈 경쟁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별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 이 구조 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출혈 경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결국에는 2차 전지 국내 기업들까지 긍정적인 영향 받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기대감들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리튬주들과 2차 전지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 살펴보면요. 엔캠 같은 경우 오늘 21%대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LNF의 경우에는 10%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포스코 퓨처엔 8%대 강세. 오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포스코 퓨처엔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8%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삼성 SDI도 3.2%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2차 전지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마켓업에서 그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엔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깜짝 놀라게 하는 엔터주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대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가장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 바로 블랙핑크인데 이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아직 실적에 미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IM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핑크가 아직 실적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깜짝 놀라게 했고요. 또 SM 엔터테인먼트도 전석 매진이라는 소식을 좀 전해주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훈풍으로 좀 이끌었습니다. 우선 SM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2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난 9일에 도쿄돔에서 열린 공연에서 전석 매진이 됐다라는 SM 엔터테인먼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연 실적이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오늘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시장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이 하이브 이야기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크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 끝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요.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실적으로만 보자면 사실 하이브도 시작 컨센에 부합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매출이 10%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약 3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 주가도 한 차례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여기에 시장이 또 기대하는 이 BTS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신보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엔터주 오늘 살펴보시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오늘 12%가량 증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M도 오늘 강했습니다. 5%대 강세. 또 디어유도 2%대 상승 탄력 받아갔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1.3%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켓업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장 마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참 좀 관망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갔다 오는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갈라지는 것이고 상반기 때 수익이 난 종목들을 팔면서 하반기 때 새로 만들어지는 ETF나 새로운 펀드들의 담을 그런 종목들을 좀 싸게 사들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를 리드했던 조방원, 조선과 방산과 원자력 이런 종목 중에 조선주와 또 방산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실적이 피크를 쳤냐? 그게 아니죠. 그 하반기 들어서 일단 펀드든 ETF든 상반기에 잘 간 종목들에서 새로운 펀드들과 ETF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후행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돈을 번 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방산주와 이런 그 조선주도 하반기도 여전히 수익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괜찮았던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하반기에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 종목이 파란불을 켜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에서 조선과 방산이 크게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는 주도주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가져와 주신 이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배터리 미중 사이서 기회 잡는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요.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이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이 배터리 시장 쪽 또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 기업들, 한국 배터리 3사가
그래도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명색이 좀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의 업체들이 이런 그 50% 이상 시장 가져가는 것은 LF 배터리라고 해서 굉장히 저가, 그리고 때문에 전기차 대중화로 가는 이러한 LF 배터리를 양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계 배터리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해왔죠. 그만큼 삼원계 배터리는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런 그 배터리 3사들도 모두 LF 배터리를 양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LG 엔솔이 양산을 시작할 거고요. 곧 이어서 삼성 SDI도 양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먼저 납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내지는 또 내후년 정도 되는 전기차에도 LF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과 진짜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들을 내 포트folio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수익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 3원계를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많이 밀렸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LFP 그래도 조금 따라잡으려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과 엠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세도 굉장했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과 엠캠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파트너님. 그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이 엠캠은 전해액 쪽에서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조 원 정도로 이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수익은 줄어드는데 계속 투자를 할 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있는 자본금을 다 까먹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1조 원 증자를 했고 증자가 성공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왔고 그 돈 갖고 또다시 증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 투자는 곧바로 전기차 캐지면서 벗어난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 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양극재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엠캠 같은 경우도 전해액은 이게 뭐 먹는 건 아니고 신선식품처럼 그 공장 근처에,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셀 근처에서 만들어서 곧바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소비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지난 전해액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만큼 신선도를 굉장히 따지는 그런 소재죠. 그래서 엠캠도 고객사인 배터리 셀 업체 근처에 가서 대부분 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캠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전환사채를 갖다 팔면서 현금화를 했죠. 그럴 만큼 이 2차 전지 소재 쪽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LF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소재 쪽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상반기 후반에 가서 LG 엔솔과 삼성 SDI 주가가 반등하기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소재들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관심권에 두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수익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셀 기업들은 한 차례 반등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요. 이제는 소재 땅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과 엠캠 이 두 종목 중 어떤 걸 좀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엠캠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엠캠이 거의 20%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이 퓨처엠도 한 10% 정도 올랐죠. 그런데 역시나 이 엠캠이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워낙 바닥 쪽 가격이에요. 물론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다 깨고 완전히 우상향 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0%가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엠캠이 지금 꾸준히 이제 전해액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이 전해액 쪽에 들어가는 원가비 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리튬 가격이 지금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판가에 반영해서 곧바로 전해액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이쪽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는 실적을 빠르게 개선하면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도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는 장기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소재 쪽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은 엔캠을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도 이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엔캠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살펴봤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펜신 폭발, 엔터주 주가 하반기 점프? 네, 오늘 엔터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엔터주들 좀 다뤄봤었는데 그때 하반기 되기 전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주, K-팝 같은 이 관련주도 크게 보면 중국 한한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한한령 해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한미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떠한 이 정상 간의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도 이 부분을 보고 한한령을 해제해 줄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그대로 가져갈지 이걸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화장품을 대표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지난주부터 해서 약세를 나타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K-팝은 콘텐츠주와 함께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과 관련 없이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나라 K-팝 관련주들은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연초에 K-팝 데몬 헌터스가 히트를 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OST들도 굉장히 히트를 쳤죠. 당연히 K-팝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이제 아티스트들이죠. 굉장히 유명 아티스트들이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 BTS도 이제 복귀를 할 텐데요. 이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에 나가면서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1년 사이에 블랙핑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이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이 개별 이 K-팝 기획사, 연예 기획사 중에 실적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한한령 해제 수혜주하고는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형과 아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애프터픽 먼저 한번 꼽아볼까요? 네. 오늘 YG 엔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죠. 하지만 길게 보시면 YG 플러스가 뒤에서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YG 플러스는 오늘의 픽은 그래서 YG 플러스죠. YG 플러스는 이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BTS 포함해서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을 유통을 합니다. 이 말뜻은 지금은 블랙핑크의 이 신곡이죠. 잘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그 곡에서 돈을 벌고 있겠지만 하반기 되면 BTS 또 그 사이에 BTS의 멤버들의 개별 활동 여기서 또 돈을 법니다. 결국은 이 YG 플러스가 음반과 음원 유통에서 차곡차곡 돈을 벌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저평가 구간에 있고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주가가 부지런히 오를 겁니다. 특히 4분기 때 베이비몬스터가 신곡을 발표하고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 전반에 걸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줄 가능성이 큰 섹터입니다. 네, YG 플러스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엔터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간만에 또 2차 전지 또 소재 쪽들이 아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투자자들 기분을 좀 흥분시켜 줬는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를 리드할 쪽은 역시 2차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쪽,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이게 참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년 정도 돼갑니다. 우리 한국 전쟁도 3년 전쟁을 끝내고 나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전쟁을 휴전으로 가서 지금 거의 한 70년을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좀 불행한 역사이긴 한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미국 또 러시아와 나토로 대변되는 EU 이런 강대국들의 대리전을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고 그 매일매일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 내에서도 이제 전쟁을 좀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 이 전후 복구에 대한 지원을 EU도 약속을 해줬고 미국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은 공짜는 없죠. 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히토류 광산이나 이런 지하 자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채굴권이나 이런 탐사권이랄까요? 이러한 권리를 미국이 넘겨받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정부 관리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보내와서 자기네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만들어진 리빌딩하는 이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이런 뭔가 좀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과 만나면서 여러 차례 피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 러우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을 러시아가 견제하면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일단 벌어진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게 3년이나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또 이 전쟁 피로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이 전쟁 때문에 국력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이 양쪽을 다독이면서 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영토를 빼앗기고 나서 이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기 전에는 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나라도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가 남북한 간의 이 한국 전쟁의 휴전 조약에는 휴전 협상에는 우리 한국 대표의 사이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책에 뭐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마 가르칠 것 같은데 이 유엔군하고 이 중국 그땐 지원군이라고 했었나요? 하고 중국군하고 또 북한군 이렇게 해서 그 3자 간에 사이닝을 했고 우리 한국 정부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이제 정전협정으로 바꾸자 하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한반도 평화를 연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그 휴전협정에서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전협정에는 우리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우 전쟁을 예전 한국식으로 휴전을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지금 영토를 빼앗긴 상태에서 휴전할 수 없다라고 해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 또 EU 간에 합의만 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미러 정상 간의 이 회담이 8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은 금세 휴전으로 우리 옆에 바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재건 사업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계속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현실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전후 이 파괴된 이 모든 SOC 시설이나 이런 것 전체를 다 새로 개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뭐 추산하는 그 국제기구마다 좀 다르지만 한 5천억 달러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EU가 또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대주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나 EU의 기업들이 그 발주를 받아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주를 받아서 수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을 통해서 결국 이 일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이렇게 국가 단위의 이 리빌딩 이런 그 재건 사업을 해본 그 기업들이 전 세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러한 국가 단위 사업들을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해본 기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우리 한국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이 빛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싶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하청을 통해서 이걸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HD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입니다. HD 현대 중공업 그룹이죠. 이쪽은 전 그룹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업을 받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HD 현대그룹의 현대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 현대 전력기기 이런 이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런 그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리빌딩 하는데 경험도 많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전쟁 그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중장비를 기부한다든가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업체로도 유명하지만 이 대동 자체는 이 농기계 중에서도 트랙터 쪽, 또 이항기나 이런 쪽에 관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의 밀농사 곡창지대에는 가장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기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동은 그러니까 이 농기계 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SG입니다. SG는 아스콘 업체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업체고, 근데 아스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까는 것은 곧바로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에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아스콘을 만들어서 바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도 직접 진출해야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해외에 진출해 본 경험도 있고 요번에 올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현지 법인을 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SG가 말 그대로 이 시장에서는 이 아스콘, 그러니까 전국에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로를 새로 개비하는데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곧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이 건설기계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인프라코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조만간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병하게 되면 전 세계 10위권의 건설 장비 회사가 됩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그런 기업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된다기보다는 주목해야 될 점은 이미 HD 현대 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 이미 진출했던 기업들입니다. 이미 그 시장에서 1위를 해본 기업들이에요. 이 말뜻은 재건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진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진출해서 역시나 그 시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재건 사업에 돈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장 접근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이렇게 많이 올라서 불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합병이 예정돼 있고, 즉 이 말은 이 HD 현대 건설기계는 앞으로 합병된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미 그 정부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이미 HD 현대건설그룹과 이제 현대중공업그룹과 다방면에서 이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HD 현대건설기기가 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해서 이 리빌딩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김칫국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내부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 HD 현대건설기계에다가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HD 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0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 주가에서 매수가가 10만 원을 넘어갔을 겁니다. 충분히 여기서 조정을 좀 일부 하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해서 매수하시며 접근하시면 충분히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옆에 파키스탄, 이집트 같은 이 서남아시아 국가들, 이 국가들 좀 제3세계 국가들이고 가난한 국가들인데요. 이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식량 창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생산되는 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해외로 수출을 됩니다. 그 수출되는 대부분이 이집트를 가고 파키스탄을 가고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가서 이런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사입니다. 밀농사 쪽이죠. 식량 생산을 통해서 이 식량을 해외 수출을 해서 이 부활, 그러니까 재건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건 농업 생산력을 늘리는 농기계입니다. 그 농기계를 대동은 이미 전쟁 그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법인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300억 원 규모의 이런 트랙터를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국립대학에 이미 한 10여 대 되는 농기계를 기부를 해서 그 농업대학 학생들이 이 대동의 농기계를 갖고 이 교보제로 사용하면서 이런 농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학생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이 우크라이나 농업을 재건할 때 이 대동의 농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동은 그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북미 지역에서 중소형 규모의 이 트랙터에서는 시장 1위를 달릴 정도로 이미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 쪽에서 트랙터도 그렇고 이 농기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동은 유럽 쪽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시장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이 대동 로보티스라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그 자율주행 농기계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크라이나가 3년 정도 전쟁을 치르면서 한참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장병들이 많이 좀 생명을 잃었습니다. 즉, 그 말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농기계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굉장히 적합한 농기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SG인데요. 이 종목은 아스콘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아스콘이 바로 뭐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의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스팔트 깔 때 도로 공사를 할 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검은색 그 찐득찐득한 그 물기를 길거리에 쫙 뿌리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렁물렁하지만 그 뭐 큰 롤러로 쫙 밟고 지나가면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이게 딱딱해지면서 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SG 같은 경우는 해외 국내 이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SG는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방 정부와 손을 잡고 그 지역에 도로 건설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 키이우라고 부르죠, 이제. 키이우의 이 현지 법인을 만들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SG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도로 건설, 특히나 이 도로 부분이 동부 지역은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지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깔려버리는 바람에 기존 도로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부분 다 그 도로들을 새로 개비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는 또 철도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현대 로텐 같은 회사들도 이 SG와 함께 이런 그 철도 공사 쪽에 또 같이 진출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철도길 옆에 바로 도로들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SG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G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행해놓은 전환사채가 약간 뭐 1,500원 정도의 전환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주가가 올라야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가가 오르면 그 부분이 전환사채들이 주식으로 전환되고 시장에 소화되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주가에 부담이 되는 신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SG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게 비교적 저가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환사채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2,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300원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건 한 방에 사버리시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100만 원짜리도 1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하면 매수 단가도 그만큼 다양하게 하면서 또 매수 수량도 이 100만 원 갖고 뭐 100주 사는 게 110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매수는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쪽이 이게 목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SG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와 대동 그리고 SG 가져와 주셨고요. SG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도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투자 정보에 도움되는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